문제와 또 집단으로서의 사회 문제 전부 다 다룬다. 그렇죠. 개인사의 인간 문제도 다루고 또 전체 사회 문제도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양한 학문들과 서로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과학과 과학 사이에 있다고 해서 틈새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학문적인 성격 이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틈새 과학, 다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응용학문, 실천학문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복지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면서 또 사회복지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사회복지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첫 번째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입니다. 보면 이 개념 문제가 좀 보면 길게 나오죠. 그죠? 문장 긴 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장 긴 게 보면 시문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그 다음에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 정의이다. 맞죠? 그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대상만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개념과 자녀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한다면 우리가 제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기능을 한다면 그건 자녀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맞죠, 그죠? 또 세 번째, 사회복지를 사회 문제의 치료와 예방, 또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의 생활 양식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 시책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바로 강의의 개념 정의이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강의의 개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 통합 효과는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거꾸로 해놨죠, 그죠? 그죠? 반대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강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 통합 효과가 좋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회 통합 효과는 높지만 아무래도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서비스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게 되면.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강의, 협의 이 내용이 거꾸로 됐죠. 그죠? 그래서 사회 통합 효과는 높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은 건 바로 강의의 사회복지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개념 또 옳지 않은 게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기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맞죠? 또 강의의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한테 제공하려는 시도는 제도적인 개념보다는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다. 아니죠. 자, 모두 다 하는 건 뭡니까? 모든 국민한테 제공하는 건
제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사회사업은 사후적, 치료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하지만 사회복지는 그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해 보시면 이제 이 협의와 강의, 또 한정적, 제도적, 시험에 항상 꼭 나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공부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코 반드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자, 협의,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협의 강의는 자, 우리가 협의적, 그 다음에 강의적, 자, 또 강의적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도적, 그죠? 이거는 또 선별적, 또 한정적, 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뭡니까? 보편적,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같은 내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면 밑에 협의적, 그 다음에 협의적 대상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자원을 집중시킨다. 자, 그래서 장점은 모르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은 정말 높습니다. 또 목표 효율성도 높고, 또 아무래도 비용 대비 효과도 제일 좋겠죠.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주니까 정말 다들 고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도 높습니다. 또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죠. 그죠? 다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모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딱 주다 보니까 다른 뭐 사람들한테는 나도 세금 냈는데 왜 나한테는 도움을 안 주나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 효과는 낮고, 또 스티그마, 낙인을 줄 수는 있죠. 선별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을 선별할 때는 여러 가지 자산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주고, 또 도덕적인 해이도 가져올 수 있죠. 아, 나는 뭐 일해봐야 돈 얼마 벌지도 않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해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협의적인 우리 서비스로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공공부조, 그죠? 공공부조 제도 중에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 이런 것들은 다 공공부조죠. 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가 협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는 근데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보시면 보충적, 잔여적 개념, 또 선별주의 이념 이런 것들과 협의와 한정적인 개념이 다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강의적 개념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하지만 자 보십시오. 장점으로는 개인 간의 차별을 일단 최소화시켜 가지고 사회 효과성, 또 사회 통합, 또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연대감 이런 거는 다 높일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자원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모든 효율성은 다 떨어집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사회 효과성, 돈과 관련이 없는 사회 효과성이나 사회 통합 또는 사회 연대 의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